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황사와 스모그가 동시에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공기가 한결 부드럽겠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예년보다 포근하겠는데요. 현재 포항의 기온은 영하 1도, 한낮에는 영상 12도에 머무르면서 3월 중순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겨울 외투를 입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스모그의 영향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북서풍을 타고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호흡기 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맑겠지만 뿌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2도에 머무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5도 이상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3m로 먼 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단 기온은 금요일까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토요일부터는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 일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월성원전의 방사능 누출 논란과 관련해 어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방사능 오염 실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간합동조사위원회 구성하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환경단체는 특히 사용 후 해결료 저장고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방사능 외부 유출이 없다고 밝혔지만 원전 부진에 오염된 지하수가 외부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또 토양에 대한 정밀 조사까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하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그렇게 속단해서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마 외부로 누출됐을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 지하 수맥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걸로 농사를 지어요. 비가 안 오면 농사에 뿌리고 그래서 먹고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또 비계획적인 방사성 물질 유출이 발전소 안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핵폐기물 저장소의 차수막 파손 사고까지 발생했는데도 한수원은 비공개로 일관해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열이 됐다거나 수리 계획이 이렇다, 또 이것 때문에 어떠한 영향이 생길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경주시, 시의회도 직무를 유기해왔다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월성원전 부지 방사성 물질 누출과 관련해 괴담이라거나 검찰 수사 방해용이라는 언급이 SNS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해 조사도 없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부지가 포항문화방송의 월성원전 부진의 삼중수소 검출 보도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이번 사안이 정치적인 공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원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원전 3호기 터빈 건물 하부 지하수 배수로의 고인물에서 검출된 71만 3천 베크렐의 삼중수소는 한수원의 비계획적 유출 판단 기준인 4만 베크렐의 18배에 해당합니다. 월성원전 4개 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인근 집수정 지하수에서도 비계획적 유출 판단 기준의 8.8배에서 13.2배에 달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또 월성 1, 2, 3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하부 지하수에서도 기준치에 육박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4호기 인근에서는 감마 핵종까지 검출됐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하수 방사성 물질 누출이 괴담이라거나 검찰 수사 방해용이라는 등 원전 안전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떠나서 이 안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에서 좀 국민들한테 안전하다는 것을
정치권에서도 월성원전 부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중수소 배출 경로와 무관한 지하수 등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삼중수소의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유출의 원인부터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계 교수와 일부 언론은 삼중수소가 마치 자연 상태에 많이 존재하고 인체에도 무해하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마저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정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 감안하더라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내부 피폭에 대해서는 사실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잴 수도 없고 삼중수소가 어떤 시간 안에 딱 붕괴한다 이런 게 없어요. 사실 누구도 이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한수원은 삼중수소 보도에 대해 잇따라 설명 자료를 내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지하수에서 검출되자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2019년 6월부터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 대책까지 수립해온 사실이 이번에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풍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 부의장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암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 원전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주 BTJ 열방센터 참석자가 매일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걷잡을 수 없었던 경북 동해안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상주 BTJ 열방센터와 교정시설 재소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질병관리본부 등을 통해 확보한 열방센터 관련자 12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6명은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총 122명 명단을 확보해서 그동안 104명이 검사 완료가 되었고 양성은 14명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진단검사 실시하고 또 대상자 전화 및 문자를 통해서 검사를 계속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서는 열방센터 관련자 33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타 지역으로 이관됐고 나머지 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내남 교도소에 대해서도 재소자와 교도관 등 52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28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 시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에서는 상주 열방센터를 방문한 1명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울진에서는 방문자가 없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지역 감염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경북 주요 4년제 대학의 2021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달학과도 속출했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으로 보이는데 대학마다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2021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을 마감한 지역 4년제 대학들의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모집 정원 2,269명에 7,04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11대 1로 지난해 3.59대 1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영남대도 3.2대 1로 지난해 3.9대 1보다 낮았고 지난해 5.19대 1을 기록했던 계명대도 3.47대 1로 떨어졌습니다.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은 늘어났고 수험생 수는 급감하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대학들이 올해는 미달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대구대, 대구 한의대의 경쟁률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금호공대, 경운대 등 구미권 대학들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정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도 속출했습니다. 대구대는 89개 학과 가운데 12개 학과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경운대와 대구 가톨릭대, 영남대, 금호공대에서도 미달 학과가 속출했습니다. 수험생이 여러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현행 입시 제도에서 정시 모집 경쟁률이 3대 1이 넘지 않으면 사실상 미달이라는 게 입시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중하위권 대학은 4대 1이 넘어야 정원을 확충할 수 있는데 지역 중하위권 대학들이 3대 1 이하이기 때문에 정원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전문대학도 정원 확보가 매우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확보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자체의 행정보조나 단순 노무원, 도로보수원 같은 무기계약 직원을 공무직이라고 하는데요. 경북도청 무기계약 직원, 즉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쟁의 행위에 들어갔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기본급이 같은 현재의 임금 체계를 공무원처럼 호봉제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북도청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도청과 산하사업소에서 행정보조나 단순 노무, 도로보수 등의 일을 하는 공무직은 임금 체계가 직무급제, 다시 말해 아무리 오래 근속해도 기본급이 같습니다. 행정보조원을 기준으로 경북도의 공무직 1년차 인건비는 연간 3천만 원,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10년 차부터는 전국 평균보다 뒤처지기 시작해 30년 차는 연간 3,600만 원, 전국에서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습니다. 30년을 근무해도 인건비가 단 600만 원 오르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북도청 공무직 노조는 공무원처럼 매년 기본급이 오르는 호봉제 도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호봉제가 다 하는데 경북만 왜 안 되느냐. 가장 힘든 일을 우리 조합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게 허탈함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시작 임금, 즉 초봉이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며 호봉제 도입 대신 5년간 임금을 동결하거나 초봉을 지금보다 낮춘 뒤 호봉제를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최고 수준을 바탕으로 호봉제를 도입하면 지나치게 급여가 많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직무급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장기 근속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10차례나 협상을 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2차례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심해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이 났습니다. 경북도청 공무직 노조는 설립 3년 만에 처음으로 쟁의 행위에 들어가 천막농성과 함께 매일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협상에는 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 신라 컨트리클럽 500만 원, 울진읍 세방 건축사 사무소 고현효 씨 200만 원, 울진읍 금강 LNC 주식회사 전병옥식 100만 원, 주식회사 장산종합건설 100만 원, 경주시 용황 윤서영 씨 100만 원, 후포면 새마을금고 50만 원, 경주시 현곡면 부용 50만 원, 울진군 후포면 등기산 중기 김명산 대표 33만 원, 제5해창호 30만 원, 영덕군 쌀 전업 농민회 253 회장회 회원 일동 30만 원, 북면 친환경 콩연구회 30만 원, 은하다방 30만 원, 경주시 암곡동 전만조 씨 25만 원, 영덕 울진축협 박영택 조합장회 직원 일동 20만 원,
태양 ENG 20만 원, 후포면 새마을협의회 회원 일동 20만 원, 선도동 주민자치위원회 20만 원, 영덕군 영해향교 장우회 20만 원, GS25 울진 후포 광장점 박상미 대표 10만 7천 원, 해동 조선소 이성길 씨 10만 원, 후포면 바르게 살기 위원 회원 일동 10만 원, 후포면 바르게 살기 위원회 황주옥 씨 10만 원, 이디야 커피 후포 스카이워크점 10만 원, 후포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장성호 위원장 10만 원, 포항시 남구 장기면 개원1리 부녀회 일동 10만 원, 울진군 울진읍 명지열림 노인회 10만 원, 서울상회 이우근 대표 10만 원, 후포 공용버스터미널 강대희 대표 10만 원, 광풍일이 이수궁 노인회장 5만 원, 포항시 조민정 씨 5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주 국립공원사무소는 경주 지역 전체 국립공원의 61%를 차지하는 문중 사찰 소유의 토지를 매입합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생태계 훼손을 막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30억 원 증액된 550억 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할 방침입니다.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위원회 심의와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이 결정됩니다. 지난 5일부터 이어진 북극발 한파로 경북 지역에서는 3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고 595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과 1,100명 규모의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에 내렸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현곡면 주민건강지원센터의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임시선별진료소는 보건소와 검사를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병원과 노인주간 보호시설 등 74개소 종사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내일까지 일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경주시는 교대 근무자들이 편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브스루로 운영하며 소방관이나 교도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도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본격적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포항시 전 지역에 대해 3월 말까지 피해 고사목 완전 제거를 목표로 관내 산림조합 등 18개 업체 15,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42,000본을 전량 벌채 후 수집과 훈증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공기가 한결 부드럽겠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예년보다 포근하겠는데요. 현재 포항의 기온은 영하 1도, 한낮에는 영상 12도에 머무르면서 3월 중순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겨울 외투를 입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스모그의 영향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북서풍을 타고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호흡기 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맑겠지만 뿌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2도에 머무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5도 이상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3m로 먼 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단 기온은 금요일까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토요일부터는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 일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